김건희 논문 이제 국민 검증의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장 김영호입니다. 오늘 김건희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재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국민대의 외부 기관이 참여하는 국민 검증을 수용할 것과 김지용 국민학원 이사장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김문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건희 석사 논문이 표절임을 최초로 밝히셨고 김건희 박사 논문까지 검증한 결과를 오늘 발표해 주실 숙명여대 신동순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국민대 동문들과 함께 김건희 박사 논문 재검증을 위해 앞장서 주신 국민대학교 민주동문회 김음중, 김준흥 비대위원장님, 김건희 논문 국민검증단으로 활동하신 전국 사학민주화 교수노조 김경환 위원장님, 한국사립대학교 교수연합회 유원준 이사장님, 전국 사학민주화 교수노조 송기민 부위원장님, 황혜경 최교익 조합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건희 논문 표절 문제는 명백한 권력형 교육농단입니다. 숙명여대는 통상 2, 3개월이면 끝날 검증을 무려 3년 6개월 동안 질질 끌며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국민대 또한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민검증단이 명백한 표절이라고 판정한 논문을 자체 검증 끝에 표절이 아니다 라고 발표하며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줬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숙대가 석사 논문이 표절임을 발표하고 국민대가 박사 학위를 취소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검증이 지연됐는지, 왜 명백한 표절 논문을 표절이 아니라고 발표했는지 그 배후를 밝혀야만 김건희의 논문 문제를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은 국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정상적으로 밝혀질 수 있었습니다. 교육부는 김건희 표절 논문을 비롯해 연구 윤리를 위반한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이 직접 조사권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행정예고를 거쳐 공포 절차만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고 국무조정실이 개입하면서 이례적으로 삭제됐음이 이번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외압을 행사해 의도적으로 김건희 논문 검증을 지연, 은폐시킨 정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권력의 개입으로 정의가 지연됐습니다. 동문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대한민국의 연구윤리는 무너졌습니다. 김건희 논문을 둘러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은 결코 용인할 수 없는 권력형 교육농단 사건입니다. 우리 국회와 국민이 학계를 수년간 농락한 진실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무너진 연구윤리를 다시 세울 수는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대한 교육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교육의 공정성과 정의, 그리고 땅에 떨어진 연구윤리를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김건희 석사 논문을 처음으로 검증하고 숙명여대가 지연된 정의라도 실현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숙명여대 동문 교수님들께 국민대 박사 논문도 검증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어려운 요청을 선뜻 수용해 주신 숙대 동문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에서 신동순 교수님께서 주요 결과를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숙명여대 신동순 교수입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실의 요청으로 김건희 박사 논문을 재검증했습니다.
김건희 씨 석사 논문 검증인으로서 석사학위 논문부터 박사학위 논문까지 통합해서 분석하고 살펴봐야 김건희 씨 논문 표절의 특징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해 김영호 위원장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타인의 글과 사유에 대한 허위적이고 거짓스러운 표절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의롭지 않고 거짓으로 가득 찬 김건희 씨 논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한지, 그를 비호하는 세력들이 얼마나 후한무치한지 알려지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계기로 대한민국 학술계의 권위를 회복하는 개혁과 제도적 변화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두 논문 모두 텍스트 위주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이전에 김의겸 의원실에서 제시한 표절 추정 애니타 사업계획서는 원본 자료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한 논문 3장, 4장에 대한 검증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 논문은 자기 표절 문제도 심각했지만 당시 연구윤리 규정에 근거해 자기 표절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검증을 했음에도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은 32.2%에 달했습니다. 전체 논문 134페이지 중에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44페이지에 대한 표절률만으로 30%가 넘으니 1장과 2장 내용은 거의 대부분 표절이라고 보면 됩니다. 논문 표절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증한 자료는 2007년 김건희 씨가 논문 발표하기 이전의 자료들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임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블로그, 다음 카페 등에 게시된 글을 자신의 글인 것처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인터넷 유료 지식거래 사이트인 해피캠퍼스, 레포트샵, 레포트월드 글도 그대로 가져온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대학생들이 레포트를 제출할 때 참고하는 내용을 박사학위 논문에 인용 표시조차 없이 사용한 것입니다. 인터넷 다음 백과사전에 올라와 있는 글은 물론 디지털 타임스, 환경 비즈니스, 주간조선, 전자신문 등 언론 보도 내용도 인용 표기 없이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기존에 잘 알려진 대로 숙명여대 구현상 교수의 논문을 대부분 도용한 것도 재확인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 및 첨부 자료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에서 내용과 형식, 그 표절은 심각을 넘어 정말 낯뜨거운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학술 논문들을 인용해 논의를 진행하는 반면에 김건희 씨 박사학위 논문은 인터넷 글들을 무단으로 거의 가져와 사용했습니다. 이런 박사학위 논문은 대한민국 학술계 수치입니다. 김건희 씨는 지금까지 학술 수준 제고를 위해 노력해온 수많은 양심적 연구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전국 사학민주화 교수노조 위원장이자 김건희 논문 국민검증단 위원으로 활동한 김경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학문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실이 권력 앞에서 끝내 침묵해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김건희 씨 국민대 박사 논문은 이미 다수의 전문가가 표절과 부정행위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논문이라 부르기조차 민망한 수준의 문장 복제, 허위 인용 등 구조적 표절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대는 검증 불가라는 회개한 결론으로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그것은 학문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에 대한 굴종이었고 지식인의 침묵이 아닌 양심의 배신이었습니다. 국민대는 국민의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권력자가 아니라 국민이 부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민 앞에 먼저 답해야 합니다. 왜 진실을 덮었는가? 왜 학문을 모욕했는가? 국민대의 검증 불가는 진실을 감출 수 없으며 그 자체가 또 다른 학문적 범죄입니다. 대학이 권력의 보호막이 되는 순간 그 대학은 더 이상 대학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선언합니다. 학문은 결코 권력의 시녀가 될 수 없으며 진실은
결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교수의 양심, 학자의 책무는 권력의 명령이 아니라 진실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국민대는 더 이상 피하지 마십시오. 권력은 잠시지만 진실은 영원합니다. 학문을 배반한 대학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국민은 기억할 것입니다. 누가 진실을 외면했고 누가 양심을 지켰는지를 이제 국민대가 답할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대학교 동문비대위 김준홍입니다. 얼마 전 저는 동문을 대표해서 국민대 교학부총장님과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부총장께서는 국민대의 최종 판정이 양심적으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반론합니다. 2022년 8월 1일 국민대는 검증기간 5개월을 들여 카피킬러 표절률 12%를 언급한 겨우 2쪽짜리 최종 판정을 발표했습니다. 그 한 달 뒤인 22년 9월 6일에 국민검증단은 광화문의 프레스센터에서 40여일을 검증해서 논문 표절은 물론 블로그, 홈페이지, 타인의 사업 계획서까지 부정수록한 사실을 밝힌 80쪽이 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저는 이 둘을 비교하고도 과연 최선의 결과인지를 물었습니다. 부총장은 국민검증단이 내놓은 검증의 질 그리고 사실 여부에 상관없이 학교 당국으로서는 교육부 또는 연구재단이 인정하는 검증 주체가 아닌 다른 주체의 결과물에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절차와 규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향후에 교육부와 연구재단이 인정하는 외부 검증단이 재검증을 한다면 그것을 수용하고 국민대의 검증과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검증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국민대 총장이 승인한 내용이고 김영우 국회 교육위원장실에도 문서로 전달한 내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국민대 동문들은 김건희 사태 전 과정에서 이번 결정이 국민대가 한 결정 중에 가장 잘한 거의 유일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제안은 반드시 끝까지 잘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로써 바닥까지 추락했던 국민대 동문과 국민대 식구들의 명예를 조금이나마 회복해 주길 바랍니다. 끝으로 저는 권력 앞에서 침묵했던 국민대 교수회에 한마디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교수회가 학교 측에 수차례에 걸쳐 조속하고도 객관적인 논문 검증을 촉구할 때 국민대 교수회는 의견 표명을 하자는 교수의 투표 결과 50%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단순한 의견조차 표명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들은 대학에서 논문을 직접 생산하고 후학들의 논문을 지도하며 논문의 심사와 사후 검증까지 담당하는 그야말로 이번 사태의 핵심 담당자입니다. 교수들이 검증 촉구에 응원의 목소리를 더해 주었다면 학생, 교직원, 동문 등이 이런 모욕을 감수할 필요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국민대 생태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권위적 지위를 가졌지만 보장된 독립 권한조차 스스로 포기한 연구윤리위원회, 그리고 단순 의견조차 내기를 반대한 60%의 교수들이야말로 이번 사태에서 큰 책임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건희 박사 논문에 대한 재검증 결과도 김건희 박사 논문이 명백한 표절임을 보여줬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국민대가 국민대 민주동문회에 제안했던 내용을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도 문서로 전달받았습니다. 바로 이제 이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보면 연구윤리 검증 및 투명성 부족 등 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를 인정하고 국민께 실망을 안긴 데 대한 진심 어린 사과와 연구윤리 제도 개선, 독립검증기구 설치, 재발방지 대책 제시가 포함된 대국민 사과를 추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을 통해 김건희 박사 논문을 재검증하고 검증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며
이를 학사 운영과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김건희 박사 학위 논문 재검증 방안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국민대 김지웅 이사장은 국회와 국민대 동문들에게 한 약속을 즉각 실행하십시오. 국감 때마다 해외로 도피하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30일 목요일 개최되는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 반드시 참석해서 국민과 국민대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십시오. 국민대 김지웅 이사장과 정승열 총장께 제안합니다. 국민대는 객관적인 검증위원회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교육부에서 추천한 전문가와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들 중심으로 재검증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하십시오. 검증 결과는 국민대학교 명의로 언론과 국민대 구성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이에 대한 답변을 내일까지 국회 교육위원장실에 전달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시간을 드립니다. 만약에 내일까지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는 국회의원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대와 김지웅 이사장에게 더 다른 방법으로 책임을 추궁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부, 국민대 등 관계기관들과 조속히 협의해 신뢰할 수 있는 국민검증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국회는 흔들림 없이 국민과 함께 권력형 교육농단의 추악한 카르텔을 끝까지 파헤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8억 5천이면 집 6채도 괜찮다? 경범죄는 범죄도 아니라는 판사 출신 장동혁의 가당치도 않은 궤변입니다. 실거주형이고 다 합해도 8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 아파트 4채를 포함해 주택 6채에 논, 밭, 임야까지 전국 곳곳의 부동산을 촘촘히 보유하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항변입니다. 실거주형이 4채 정도는 당연하다는 것부터가 집 한 채 없는 우리 서민들에 대한 노골적인 능멸이자 조롱입니다. 94세 노모로부터 상속받은 그 집도 지역구 내에 있는데 이에 더해서 아파트 한 채 정도 추가 구입이 왜 당연합니까? 국회에서 그리 멀지 않은 구로에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서 왜 또 여의도에 오피스텔을 사야 합니까? 게다가 왜 6채나 갖고 있느냐는 비판에 총 합산액이 8억 5천만 원 정도라는 답이야말로 뜬금없는 뚱딴지 같은 동문서답입니다. 구로 아파트만 해도 실거래가가 7억 원대라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장 대표의 주장대로 8억 5천 안쪽이면 주택 6채를 보유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이 해괴한 계산법은 도대체 어느 사회의 계산법입니까? 경범죄는 범죄도 아니라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현직 판사 주기현은 괴이한 날짜 계산으로 윤석열을 풀어주더니 전직 판사 장동혁은 해괴한 돈 계산으로 주택 6채 보유를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본인이 직접 맡은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가 실상은 다주택 보유 정당화 특별위원회가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투기장 직부터 내려놓고 우리 국민들에 대한 조롱과 능멸에 대해서 즉각 사죄해야 마땅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특검 수사를 앞두고 미천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더니 언제부터 TV조선이 특검이었습니까? 명태균을 피한 오세훈의 진술은 모두 다 무효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국정감사장에서는 특검의 대질신문에서 밝히고 싶은 게 많다. 여기서 미리 미천을 이용할 이유가 없다며
입을 굳게 닫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TV조선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입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는 TV조선이 특검입니까? 아니면 명태균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더니 그 며칠 상간에 내놓을 만한 미천이라도 부랴부랴 마련했던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의 준비해서 내놓았다는 그 미천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7차례 만남부터 아파트 약속까지 국정농단 명태균이 제기했던 그 모든 의혹들에 대하여 오세훈 시장은 모두 다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만 상대 측 명태균이 없는 자리에서 본인 혼자서 일방적으로 내놓은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세훈의 반박이 무효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오는 11월 8일 특검의 대질신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지는 앞으로의 특검 수사를 통해서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그리고 명태균이건 오세훈이건 응당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임을 똑똑히 경고해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 사무처 공보기획관 윤동준입니다.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국회는 제3주차 국정감사를 계속 실시합니다. 이번 주에는 정무위원회 종합감사를 시작으로 각 위원회에서 종합감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법사위 등 10개 상임위에서 대검찰청, 금융위원회 등 54개 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다 상세한 일정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2025년도 국정감사 종합 일정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정감사는 국회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매일 아침 8시에 카카오톡 채널 오늘의 국회를 통해서 당일 국정감사 일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국회 소속기관의 주요 발간물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집중적으로 발간합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의 재정 총량과 분야별 재원 배분 그리고 주요 현안을 분석한 2026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를 발간합니다. 그리고 국가 채무 등 재정 추이를 전망하고 정부의 중기 재정 운용 방향을 평가한 나보 중기 재정 전망, 정부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세목별 주요 이슈를 분석한 2025년 세법 개정안 분석 보고서 등 이번 주 금요일에 모두 분석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접수된 특징적인 의안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송원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2건의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어서 어제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 주제는 국정자원관리원 화재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무한공항 여객기 참사와 진상규명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현안입니다. 이번 주 새롭게 공개된 청원은 캄보디아 범죄단지와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강력 대응 요구에 관한 청원 등 19건으로 현재 동의 진행 중인 청원은 총 8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메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국정감사 취재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또 앞으로도 계속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11월 일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처음으로 장중 4천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정부에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해서 자본시장의 거래 질서 확립, 여러 가지 자본시장 밸류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데요. 그
그 정책의 영향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주시장 활성화 밸류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기자회견을 좀 갖도록 했습니다. 먼저 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오촌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기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들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민병덕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정문 의원님 오셨습니다. 이강일 의원님 오셨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오셨습니다. 안도골 의원님 오셨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오셨습니다. 지금부터 이소영 의원님 오셨습니다. 숨어 있었네. 자, 지금부터 우리 코스피 오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신 오기영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디어 장중 코스피 지수가 4,000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코스피 5,000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게 과도한 거 아니냐, 적절한 거냐, 또 실제 가능한 거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 자본시장의 냉소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1월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 속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그리고 그 이후에 자사주에 대한 처리 문제 다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었고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시도하다가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올해 6월 이후에 민주당이 이걸 한다고 그랬을 때 과연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대로 할 것이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한동안 냉소가 호기심으로 바뀌고 호기심이 다시 기대로 바뀌는 과정이 오래 걸렸습니다. 일단은 속도감 있게 저희가 추진을 했지만 그 이후에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할 것이냐 그런 데 대해서 시장의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기대와 관심 그리고 고민을 함께 지켜보고 또 저희가 함께 소통하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악담이나 방해, 험담 그만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됐는데 왜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는 그런 식의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갑자기 중국 투자자가 와서 한국 자본시장을 왜곡하는 거 아니냐 그런 험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정부 쪽에서 나온 보도자료를 보셨겠지만 현재 자본시장에서 들어오는 외국 자본 중에서 최대 자본이 미국 자본이고 40%가 넘습니다. 그리고 중국 자본이 2.2%에 불과합니다. 잘못된 인식으로 지금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또는 밸류업 정책을 중도 포기했던 정당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가로막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적절하지 않는 발언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투자자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관성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속도보다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정책만으로 끌어갈 수는 없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정부나 민주당은 일관되게 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함께 관심 갖고 직접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오촌 특별위원회의 시작은 기업 지배구조의 개선들을 통해서 기업 가치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자라는 것들이 시작이었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데 있어서 대표적인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정책위 부의장을 그 당시 맡고 계셨는데 이정문 의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의원입니다. 제가 작년 8월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 발령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민주당에서는 자본시장 부스트업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는데 그와 관련된 내용을 상법으로 제안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안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입법화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걱정도 했지만 아시겠지만 한 번의 좌절을 겪은 후에 올 1차 상법 개정, 2차 상법 개정에 이어서 이렇게 상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물론 이렇게 4천에 오르게 된 이유 중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상법 개정도 저는 큰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이후에 또 제가 정무위원회인데요.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여러 또 이 활성화에 대한 또 후속 방안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이런 기조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
코스피 5천위원회 이름처럼 정말 코스피가 5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 우리 주시장 밸류업 활성화를 위해서 특히 세제 개혁, 배당 소득세 개혁과 같은 방식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또 발언과 역할들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이소영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 또 자본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그런 불공정 주가 조작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엄격한 그런 조사 이런 것들도 주식시장 활성화를 해서 매우 필요로 됩니다. 이런 역할들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 민병덕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5천위원회 특위위원이고요. 민병덕입니다. 저희가 이 논쟁을 제일 처음에 시작했던 게 금융투자소득세 어떻게 할 것인지 논쟁을 공개적으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공개 디베이트의 합리적 결론이 자본시장을 선진화해놓고 나중에 더 논의하자라는 것이었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방법으로 상법 개정 등의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밀어붙이다 보니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통한 코스피의 상승이 이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본시장 선진화도 아직 남아있는 주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이 자본시장 선진화뿐만 아니라 실물 경제의 또 성장도 코스피 5천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후에 이제 민주당의 정책으로 인한 성장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면 충분히 코스피 5천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저희 민주당은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들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하면서 국민과 함께 답을 찾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한국의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투명하게 거래 질서들을 확립하기 위한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제 충분히 안심하고 돌아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제 것들도 저희가 외국인 투자자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홍콩에서 있었던 아시아 투자자 대회에 우리 이강일 의원하고 박홍배 의원이 이제 다녀오시기도 했습니다. 박홍배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홍배 의원입니다. 지난 8월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두 차례 상법 개정 이후에 글로벌 투자자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9월 달에 글로벌 투자자 포럼이 있는데 한국의 국회의원, 우리 특위의 위원들이 좀 오셔서 직접 이 상법 개정의 배경 그리고 코스피 5천이라는 국정과제의 목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설명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이강일 의원님하고 제가 9월 9일에 홍콩에 방문해서 투자자들 앞에서 직접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3일간에 걸쳐서 투자자들과 1대1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투자자들의 생각은 이 상법 개정이라는 두 차례 법 개정이 단순히 일회성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한국 주식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문답을 통해서 의지가 상당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귀국한 직후에 이재명 대통령님의 100일 간담회에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입장 언급이 있으셨고, 그 다음 주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양도세 기준 유지와 같은 후속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 투자자들의 생각은 기대에서 점차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당이 추진할 추가적인 후속 개혁들이 이루어질 때 기대는 반드시 확신으로 바뀌고, 주가는 정상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분명 코스피 5천과 6천까지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투자자들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연락을 주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미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확실한 정책적 의지들을 투자자들과 소통하면서 바꿔야 될 문제,
일본이 10년에 걸쳐서 갔던 그 주식시장 정상화의 길을 저희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반드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희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는 재계,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또 주식시장 현장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여러 투자 실무가들 많은 부분들과 소통을 해가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들어오시기 전서부터 사무금융노련위원장을 맡고 계셨고 또 그런 여러 기관 투자자들 또 투자 실무자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해주고 계신데요. 김현정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시병 김현정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코스피 지수가 46%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제 사상 최초로 코스피 4천을 돌파했는데 여전히 7개 리서치 센터장들도 5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지금 정부에서의 강력한 의지뿐만 아니라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그리고 앞으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그리고 의무 공개 매수제도, 스튜어드십 코드 제도 도입이라든지 또 더 나아가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이라고 하는 상속세법 개정까지 우리가 하나둘씩 다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의지들이 모여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 정부에서도 이제 불공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면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가 합동 대응반도 지금 가동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인지수사권이 부여되지 않은 금감원의 특사경에도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행위들에 대해서 신속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처벌로 이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더 우리가 보완하겠다라는 그런 것들도 같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서 우리 자본시장이 코스피 5천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감도 막중합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지금 저희 나라는 부동산과 자본시장의 비율이 7대3으로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서 부동산 대책도 발표하고 또 공급 대책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인데 그런 것들이 성공적으로 되었을 때 무브머니를 통해서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 쪽으로 자금의 흐름들이 유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더 코스피의 상승 폭은 더 빠르게 그리고 폭도 빠르고 속도도 가팔라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오늘 4천을 맞아서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 한 이유도 이런 것들을 차질 없이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거시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하고 또 MSCI 지수 편입과 같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재부 차관 출신으로 우리 기재위에서 이런 거시적인 정책들, 국제금융정책들을 담당하고 계시면서 뒷받침해 주고 계시는데요. 안도걸 의원님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도걸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번 코스피 4천 돌파를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이번에 성과는 정부의 매우 효과적인 정책에 기인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됐던 그 문제를 정조준했다고 봅니다. 세 가지 문제죠. 기업 구조, 기업 지배구조 개편, 그리고 공정질서 회복, 그리고 주주 환원. 이 세 가지 시장에서 기대했고 투자자들이 가장 바랬던 그러한 과제를 정조준해서 이에 부합하는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게 시장의 호응과 또 투자자의 어떠한 기대에 부응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 코스피 4천 돌파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매우 이제 불안한 상황입니다. 상당 부분의 자금들이 현재 아직 부동산에 캐피탈 게인을 기대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코스피 4천 돌파를 계기로 주식시장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생기면서 우리 국민들이 부동산에서 기업 투자 부분으로 생산적 부분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어떤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들을 집행하는데 또 기획하는데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자사주 문제, 스튜어드십 코드, 공시제도 많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혁들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의 그런 제도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담아서 이강일 의원님께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유례를 볼 수 없는 장중 4천을 돌파했습니다. 과거 우리 주식시장은 국장 탈출은 진흥순이라는 냉소가 있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을 해소하고 우리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된 정책 의지로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활성화 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4월 9일 코리아 코스피 지수는 2294에서 약 6개월 뒤인 오늘 드디어 장중 4천을 돌파하는 극적인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버블인가 한편으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PBR은 1.2 정도입니다. 이는 글로벌 주요 증시 대비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일관성 있는 정책 기조가 매우 중요할 때입니다. 대선 직후 정책 의지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당은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입법을 추진하였고 지난 7월과 8월 1차, 2차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시장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 의지에 대해 응원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기조가 흔들리지 않고 또한 후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가겠습니다. 특히 장기 투자, 분산 투자, 혁신적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을 점검하고 개선하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자사주 제도와 세제 개편 등의 논의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튜어드십 코드 점검, 공시제도 개혁 추진해 가겠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도와 정책 이외에 앞으로는 투자자들, 특히 장기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거수기 이사회를 감시하고 혁신적인 기업의 경영진과 소통하는 투자자의 역할이 커지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는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일관된 제도 개선을 꾸준히 이어가겠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입니다. 코스피 5천을 향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여 만에 46%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전날인 지난 6월 2일 2698.97로 마감했던 지수는 전 거래일 3941.59까지 뛰었고 오늘은 전일 미답의 4,000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이제 국내 7개 리서치 센터장들도 4,000P를 돌파한 코스피가 중장기적으로 5,000 달성도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1차, 2차 상법 개정과 함께 비생산적 투기 억제, 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가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스피 4천은 종착지가 아니라 코스피 5천으로 가는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소액 주주들을 위한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놓아야 할 줄 돌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한 배당 활성화,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의무 공개 매수제 및 스튜어드십 제도 도입, 주가 누리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법과 같은 관련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역시 단순한 구호로 그치지 않고 코스피 5천에 대한 기대를 시장의 확신으로 바꾸는 중추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정부 합동 대책반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더 실효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법 제도적 보완도 이어 나가겠습니다. 여럿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되고 함께 헤쳐간다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코스피 4천을 넘어선 오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천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대로. 네, 국회 공정사회 포럼, 옛 이름은 철험회죠. 의원들이 오늘 북미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려고 여기 섰습니다. 참석하신 분들 소개합니다. 문정복 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재강 의원님, 조계원 의원님 함께 하십니다. 지난 여름 어느 때부터 했을 겁니다. 북미 관계 정통원 혹은 북미 관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연구자 전문가분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에 올 텐데 북한을 거쳐서 오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사관 쪽에도 그런 흐름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정동영 통일부 장관께서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 철험회 의원들은 이럴 때 우리가 양 정상의 북미 회담을 촉구하는 그런 기자회견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급히 모였습니다. 오늘 국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이게 다 경주에서 이번 주에 개막을 하는 에이펙 정상회의라고 하는 계기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다 마치 지난 25일입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이 원한다면 만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에이펙의 경주에 오기 전에 만날 가능성을 얘기한 겁니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화답이 남았습니다. 촉구하는 의미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벌써 72년째 휴전 상태에 있는데요. 정말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은 트럼프, 김정은 두 지도자가 내리겠지만 그 수혜자는 인류와 특히 남북한 국민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세우자고 하는 주권자들의 뜻을 다시 한번 두 정상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세우십시오. 존경하는 주권자 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국회 공정사회 포럼 의원 일동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절절한 호소, 즉 한국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가져올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께 호소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지금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십시오. 전쟁의 시대를 닫고 평화의 문을 활짝 열어 젖히십시오. 대한민국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한반도의 별의 순간입니다. 72년 전 멈춘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세계 평화를 향해 나아갈 역사가 준 드문 기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원한다면 기꺼이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나는 전쟁을 시작하는 사람이 아니라 끝내는 사람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 김정은 국무위원장께도 말씀드립니다. 결단하십시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손짓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도보다리를 다시 걸어오십시오. 평화는 인민을 위한 최선의 길이며 북한의 미래를 세계와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 한반도는 정지해 있습니다. 총성은 멎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평화는 선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완성됩니다. 그 행동은 두 지도자의 발끝에서 시작합니다. 장소가 판문점이든 평양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건 두 지도자의 결단입니다. 용기 있는 한 걸음이 72년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손을 맞잡는 순간 한반도는 평화의 땅으로 바뀔 것입니다. 새로운 세계 평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평화는 선택이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는 지구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시대적 명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꼭 만나십시오.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한국 전쟁을 끝내십시오. 종전과 한반도 평화를 선언하면서 에이펙으로 오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내고 세계 평화의 새로운 장을 여는 그 결단은 인류 역사에 길이 새겨질 것입니다. 끝내고 평화를 세웁시다. 고맙습니다. 2025년 10월 27일 대한민국 국회 공정사회 포럼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네, 조국혁신당 부대변인 박찬규입니다. 브리핑 하나 하겠습니다. 코스피 4천 경제는 보수라는 헛된 구호는 망상이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코스피가 마침내 4천을 돌파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력 회복을 위한 신호탄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 안정, 법치 회복, 시장 규제 합리화와 기업 거버넌스 개선 의지가 시장에 신뢰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자본은 정직합니다. 불확실성을 싫어하고 예측 가능성을 선택합니다. 시장은 국가 운영의 방향 전환을 보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글로벌 정시가 우상향할 때 한국 증시는 홀로 정체와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은 경제가 아니라 정치 불안정과 국정 혼란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독선에 있다는 점이 더욱 명백해졌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주가 상승을 두고 정부 덕이 아니다라고 깎아내리는 한편 다른 쪽으로는 정권 홍보용 주가 띄우기라고 주장하는 모순된 정치 공세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솝 우화 여우의 심포도 심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코스피 발목 잡기는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합작품이었습니다. 보수는 경제라는 헛된 구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무능한 거구가 설 땅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오늘은 저 혼자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해야 되겠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산하의 새로운 서울 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민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제가 하고 있는 캠페인 극우 현수막을 좀 없애자는 그런 캠페인 관련된 기자회견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극우와의 전쟁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하나로 극우 현수막을 좀 없애보자라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첫 행동으로 극우 혐오 현수막 신고센터라는 것을 좀 설치해서 서울 전역에 불법 현수막에 대한 제보를 좀 받았는데요. 주말을 포함해서 짧은 며칠간의 기간 동안 500건에 가까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서울 특위는 이를 토대로 각 구청에 관련된 현수막에 대한 신고와 법적 검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에 종로구, 광진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에서는 실제로 문제되는 현수막을 철거하기도 했습니다. 간단하게 사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4.3에 대한 혐오 현수막 이렇게 좀 붙어 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또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이제 간첩이 입국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현수막 같은 경우도 제거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현수막들 실제 제거도 되고 있는데요. 5개 광고물법 제5조는 인종차별적이고 거나 성차별적인 광고물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 또한 혐오, 비방, 모욕 표현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당 현수막 역시 5개 광고물법 제5조에 대해서는 준수하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내용까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저희들 캠페인이 있기 전인 지난 4월에도 종로구청은 중국인 유학생 100%는 잠재적 간첩이다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인종차별로 판단해서 조기 철거하기도 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혐오 현수막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명시한 바도 있습니다. 즉 서울시 그리고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조치가 있다면 이처럼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현수막은 법상으로도 충분히 뗄 수 있기 때문에 제거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규정 뒤에 숨어서 혐오와 사회 불안을 확산시키는 극우 세력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경고합니다. 혐오를 퍼뜨리는 행위는 정치가 아니라 범죄이고 보호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극우 현수막을 떼는 캠페인을 하는 와중에 극우 현수막을 주도적으로 달고 있는 주체에 대해서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저희에게 접수됐던 혐오 현수막들의 중에 대부분은 내일로, 미래로라는 당의 이름으로 걸려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로, 미래로는 그동안 검찰개혁은 북한의 지령이다 라든지 실종자가 급증했으니 몸조심해라 중국인들 무비자 입국에 연관돼서 이런 혐중 현수막을 건다든지 또 유괴나 납치, 장기 적출 같은 것들이 중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현수막을 건 혐오 현수막 정당입니다. 그래서 이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이 과연 어떤 당인가를 저희들이 좀 더 조사를 해봤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내일로 미래로 당의 대표는 최창원, 정현모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정현모라는 인물은 오세훈 시장의 지지 후원 조직으로 이미 알려진 공정가 상생학교 출신입니다. 놀랐습니다. 제가 입수한 공정가 상생학교의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의 대표인 정현모 씨는 이 단체의 발기인 대회 때부터 참석했던 인물이며 심지어는 공정가 상생학교라는 단체의 임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정현모 씨는 신천지 신도였습니다. 요게 이제 공정가 상생학교의 임원 명단인데 여기 정현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세훈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져 있는 김한정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고 얼마 전 저희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었던 적십자사 회장인 김철수의 이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현모가 신천지 신도라는 것도 저희들이 확인했는데요. 2023년에 신천지 수료식에
정현모 씨가 기성신학과 신천지 계시신학이 하늘과 땅 차이라며 수료식 무대에 직접 대표로 올라서 발언하는 영상 또한 입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들의 시각을 테러하고 있는 극우 현수막의 배우는 오세훈 시장의 지지 후원 조직 임원 출신인 동시에 이단 종교 신천지의 수료생이 대표로 있었던 것입니다. 국정감사를 통해서 공정과 상생학교의 김철수 상임고문은 대한적십자사업 회장이 되어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었던 신천지에 코로나 방역에 공이 있다면서 정말 수차례 상을 주기도 한 바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김철수 회장은 국회에 나와서 신천지는 꼴도 보기 싫어한다고 했지만 정작 신천지 신도를 임원으로 둔 오세훈 지지 모임에서 함께 활동을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지금까지도 부정선거, 인종차별과 혐오, 시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극우 현수막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또는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단체들과의 연관 때문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거두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세훈 시장은 6.3 대선 직후에 극우 부정선거론자인 모스탄을 세금을 들여서 국내로 불어들이려고 했고요. 그래서 요청을 좀 드립니다. 오세훈 시장은 도대체 공정과 상생학교는 물론이며 극우 세력과는 무슨 관계이고 또 신천지랑은 어떤 관계인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세훈 시장은 이 극우 현수막을 걸고 있는 이 정당과는 어떤 관계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아니 특별한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이라도 시민들의 시각을 테러하는 이 극우 현수막에 대해서 즉각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계속 침묵한다면 아까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한 바와 같이 이런 단체들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소상히 소명하고 지금이라도 이 극우 현수막에 대해서 명확하고 철저한 조치를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해요.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대변인 이미선입니다. 경주 질식 사망사고, 철저한 진상규명, 일벌 100개로 반복되는 산재를 막아야 합니다. 경북 경주의 아연 가공업체에서 지난 25일 노동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노동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했지만 안타깝게도 노동자들의 죽음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만 해도 밀폐 공간에서 발생한 질식 사고가 9건에 달하며 1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회사 측은 사고 당일 별도의 작업 계획이 없었고 직원이 임의로 수조에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 중대재해 사례에서 보았듯 이러한 설명이 책임 회피를 위한 거짓 해명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이번 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사모펀드가 소유한 곳으로 단기 이익과 투자금 회수에만 몰두하며 안전투자를 외면했는지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를 결코 묵과해서 안 됩니다. 또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정부가 현장 감독을 벌였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경고와 감독이 현장에서 얼마나 무력했는지 보여줍니다. 정부는 상시 감시 시스템 구축, 산재 예방 예산 확대, 위험 작업 교육 강화, 위험 외주화 근절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즉시 실행해야 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무관용 원칙과 강제수사 방침은 당연하지만 말뿐인 경고로는 현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는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일벌백계 하고 구조적 문제 해결에 모든 자원을 투입해야 합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기자회견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이렇게 서시고 이쪽으로도 서주시면 됩니다. 이쪽 선생님 뒤쪽 옆으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피켓 들은 거 확인 한 번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시 20분에 저희가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는 부당한 감사 요구와 역사 도서 검열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주최해 주시는 윤상현 의원실과 대한민국 교원조합, 바른청년연합이 함께 주최해 주시고 교육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전국 학부모단체연합, 퍼스트 코리아 시민연대, 보건학문인권연구소 청년행동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최근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서 역사 관련 도서의 균형적 시각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그 지역의 교사 노조로부터 감사를 요구받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 논란이 아닌 교권 침해이자 교육의 자유, 학문의 다양성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보고 관련 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특정 이념에 의한 역사 해석의 독점을 경계하고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학부모, 청년 세대의 교육권을 수호하며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올바른 역사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특정 단체가 이 도서를 추천했다는 이유로 지금 전국적으로 교육청과 또 일부 교사들 또 일부 학부모들에 의해서 출판협회에서도 우려를 표한 이 도서 퇴출 운동이 지금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까지 다양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르치려고 했었던 교사들이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분들을 응원하고자 합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분입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 박용우 퇴직 교원단장께서 교사 대표로 발언을 해 주시겠습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 기자회견 발언문을 발표하겠습니다. 교육은 자유에 서야 한다. 진실을 말한 교사를 지켜야 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오늘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께 깊은 존경과 지지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 교감 선생님이 역사 관련 도서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교사 노조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말한 것은 단지 하나였습니다. 역사를 균형 있게 보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관점을 보여주자. 이것은 정치적 발언이 아니라 교육자의 양심이자 자유민주주의 교육의 본질입니다. 역사는 단 하나의 시각으로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세운 중요한 역사입니다. 그 공적을 지우거나 왜곡하는 것은 과거의 인물을 넘어 조상들의 헌신과 나라의 뿌리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편한 진실을 말한 한 교사를 향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는 낙인이 찍히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교사가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생각을 표현하지 못한다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자유를 가르쳐 줄 수 있겠습니까? 교육은 검열이 아니라 토론으로, 금서가 아니라 학문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최근의 도서 폐기 논란은 교육 행정이 사상의 균형보다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육청이 폐기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말하지만 현장에서는 교사들이 눈치를 보며 책을 숨깁니다.
이것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검열이며 교육의 자율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징후입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역사적 전통성과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한 교사의 용기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교사의 표현의 자유와 교육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사회를 원합니다. 우리는 특정 이념에 종속된 역사 왜곡과 검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교사는 죄인이 아닙니다. 자유 없는 교육은 쇠뇌일 뿐입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은 오늘도 진실을 말하는 교사와 함께 설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대한민국 교원조합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특정 단체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저희들이 이게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프레임을 씌워서 교과서나 또 이런 역사 관련된 동화책들을 퇴출시키는 운동이 지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사상검열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표현의 자유를 어떻게 보면 지금 비판하는 이런 목소리들이 심각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부모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보건학문 인권연구소의 대표이신 김문희 대표께서 나오셔서 학부모 대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국가는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진실을 가르칠 권리를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여러분, 저는 오늘 위대한 대한민국을 믿고 두 자녀를 공교육에 보내는 부모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특정 역사 도서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감사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역사를 균형 있게 가르치자. 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교육적인 당연한 말입니까? 하지만 지금 우리 교육의 현실은 다른 의견을 말하면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 낙인 찍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라 함은 건국 대통령과 경제부국 대통령을 콕 집어 폄훼하고 혐오하는 교육에 대하여 균형을 맞추기 위해 그분들의 업적을 가르치면 역사 왜곡이다, 극우 역사다, 뉴라이트다라며 공격하는 행태입니다. 진짜 잘못된 것이라면 대화와 토론의 장에서 공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학부모와 교사들이 토론을 아무리 요청해도 우리를 극우 역사관이라 폄훼하는 분들은 토론의 장에는 나오지 않고 고소고발, 좌표찍기, 정치 권력으로 찍어 누르기 등 비겁하기 그지없는 학생들 앞에 부끄러운 일들만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서로 다른 의견이 발생 시 대화로 풀자, 다양한 생각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자, 토론이 중요하다 가르치며 자신들이 토론으로 불리한 건 뒤에서 조직을 이용해 린치를 가하는 조폭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실에서 한쪽 시각만이 정답이 되고 다른 생각은 혐오, 극우, 가짜로 낙인 찍어버리는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부모로서 두렵습니다. 아이들이 진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정한 해석만을 주입하고 내 자녀가 다른 의견을 얘기하면 혐오, 극우몰이 대상이 되고 내 아이가 상처받는 상황을 보고 내가 피치 못해 공교육을 포기해버리게 될까 저는 심히 두렵습니다. 아이들은 다양한 지식 속에서 스스로 생각하고 진실을 탐구해갈 공교육의 순기능을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을 합니다. 학교가 다양한 생각을 토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서로의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참된 지식인을 양성해야 합니다. 김정은은 되고 이승만, 박정희는 안 된다는 웃지 못할 해프닝 속에서 교사가 자신의 양심에 따라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때라야 우리는 진짜 민주주의를 논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 한때는 우리 모두가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던 격언입니다. 저희 학부모들은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육체라는 말을 믿고 우리 아이들을 건강한 사고로 키우기 위해 학교 도서관에 있는 차마 성인에게조차 읽어줄 수 없는 음란하고 태폐적인 내용의 도서들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학교 도서관에 식구금으로 분리 요청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당시 경기도 교육청이 산하 학교에 해당 요청을 전달하였고 30% 가까운 학교가 이에 호응을 하였고 70%에 가까운 학교는 교육청의 협조 요청을 묵살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청소년 보호법과는 정반대로 생뚱맞게도 도서 검열이 잘못된 거라며 반발하였기 때문입니다. 청소년 도서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유해성에 대하여 검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아직 미성숙한 어린 청소년에게 태폐적인 음란 도서를 익히길 원하는 도서 관계자들은 성인 도서에 해당하는 검열 부분을 들먹이며 청소년 보호법을 무시한 채 경기도 교육청의 요청을 묵살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 보호법을 무시하고 어린 청소년에게 담배를 기호식품이라 주장하며 학교 교실에 담배 자판기를 두는 것과 같은 논리였습니다. 한마디로 학부모로서 동의하기 어려운 파렴치하기 그지없는 행위였습니다. 경북교사노조는 경북 7국의 한 교감 선생님을 교육청에 감사 요청하며 법률적으로는 고발 대상에는 해당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감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청소년 음란 도서를 경기도 교육청의 요청에 따라 19금 분리 협조하지 않은 학교들을 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하고 교육청에 감사 요청을 해도 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학부모들이 해당 학교들을 고발하지 않은 이유는 개별 학교의 교육권 보호와 대화로 풀어보려 노력한 것이었는데 교사 집단의 개별 학교 교권 침해 상황을 보니 이제 우리 학부모들도 더 이상 인내하고 참아줄 필요가 없다는 메시지로 보이기에 저희로선 이 상황이 매우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발 대신 대화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교육 당국도 학부모들과 함께 어떤 역사와 사회 교육을 시켜야 할지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학생들의 입장에서 학생들만을 위한 교육을 해왔나 반성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살아있는 생물 같아서 수많은 논쟁 속에서 성장하고 교육은 다양성 속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저는 학부모로서 단호히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실을 배울 수 있도록 정부는 교육의 자유와 교사의 양심을 지켜주십시오. 눈과 귀와 입을 닫게 하는 죽은 교육 사회가 아니라 살아서 역동적일 수 있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일한 유산임을 공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년 대표 발언 있겠습니다. 청년행동의 양성원 연구원께서 나오셔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미래도 잃습니다. 자유는 싸워서 지켜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의 청년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 편견 없는 눈으로 세상을 배우고 진실을 스스로 판단할 권리를 요구하는 세대입니다. 하지만 최근 경북 구미의 한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이 역사 도서를 옹호했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현실을 보며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사가 좌우의 균형을 맞춘 책이라고 말한 것이 감사의 사유가 되고 역사를 정치적 입맛에 맞게 쓰면 안 된다고 한 말이 논란이 되는 나라. 이것이 정말 자유학교에서는 한쪽의 시각만 옳다고 강요합니다. 다른 의견을 말하는 순간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상의 독점입니다. 역사는 비판 속에서 발전합니다. 서로 다른 해석이 공존할 때 그 사이에서 진실이 자랍니다. 우리 청년 세대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토론하며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그리고 수많은 조상들의 희생 위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거나 부정하는 것은 이 나라의 조상들과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 모두를 잃는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진실을 말한 교사를 향한 비난은 결국 우리의 자유를 향한 공격입니다. 우리가 침묵한다면 언젠간 진실을 말할 자유조차 빼앗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는 자유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왜곡하는 검열에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청년으로서 진실과 책임의 편에 서 있을 것입니다. 청년행동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발표했듯이 구미의 모 초등학교 교감 선생님을 교육청에 감사 청구한 경북교사노조를 저희들은 오늘 규탄하는 바입니다. 교사의 정치적 중립을 지금 이제 오히려 지켜야 되는 것을 지금 이제 교사가 정치 활동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경북교사노조는 오히려 국가보안법 폐지를 해야 된다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높이거나 또는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에 대해서 강력히 정부에 규탄하겠다고 하는 교사단체나 또는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고 외치는 그런 교사들의 그 정치적인 중립을 위반한 행동에 대해서 감사 요구를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이지, 이렇게 역사교과서에 대해서 이 균형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퇴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한 교감의 외로운 목소리에, 외침에 이런 식으로 교사 스스로 이런 식으로 지금 감사를 청구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에서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정말 일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목소리를 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경북 구미의 교감 선생님의 부당한 감사 요구에 대해서 우리들이 목소리를 내는 만큼 이 문제가 바로 잡히기를 간곡히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함께 이 기자회견을 허락해 주신 윤상현 의원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또 함께 들어주시는 기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오늘 보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 이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개혁신당 대변인 정의한입니다. 최민희 위원장이 이 정도라면 이재명 대통령은 얼마를 거두셨을까?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 명단을 확인하는 장면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대기업과 지상파 방송 등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각 100만 원씩 총 930만 원 상당의 축의금을 보낸 내역이 텔레그램 메시지에 담겨 있었습니다. 문제는 명확합니다. 과방위원장이 피감기관으로부터 100만 원씩 받은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 경조사비를 1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 의원은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해명하지만 핵심은 반환 여부가 아니라 수령 사실입니다. 더욱이 며칠 전에는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했지만 이후 피감기관 이름이 포함된 축의금 명단이 공개되면서 국민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명과 실제 사이에 간극이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상임위원장이 이 정도라면 대통령은 어떨까요? 지난 6월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청첩장에도 계좌번호가 포함돼 SNS에서 확산되었습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최 의원의 사례를 감안하면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얼마였을지 국민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렴의 잣대는 공평해야 합니다.
남에게는 엄격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이중잣대가 국민의 분노를 키웁니다. 같은 일이 야당 의원에게 일어났다면 민주당은 어떤 목소리를 냈을지 되돌아보길 바랍니다. 개혁신당은 분명히 말합니다. 공직자의 청렴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모르고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변명은 국민이 듣고 싶은 답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받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청렴입니다. 개혁신당은 정치적 압박에 굴하지 않고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산하 더민주경기혁신회의가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를 허위 사실 유포로 매도하는 전형적인 입틀막 시도입니다.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정작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는 김현지 실장 본인은 침묵한 채 민주당 지방조직이 대리 고발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떳떳하다면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되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것은 일개 부속실장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당부터 지방의회까지 총동원되었다는 점입니다. 역대 어느 정부에서 이토록 조직적인 방어막을 친 적이 있습니까? 지방의회 의원들까지 나서 특정 인물을 보호하는 이 비정상적인 풍경이야말로 김 실장이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실세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발은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김현지가 아닌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하십시오. 지금과 같은 진실을 덮으려는 조직적 고발은 의혹만 증폭시킬 뿐입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투명해야 하고 의혹에는 해명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따라서 경고합니다. 민주당, 경기도당과 혁신회의는 이번 고발이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정치적 공격으로 판명될 경우 무고죄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타인의 정치 생명을 말살하려 시도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질 각오가 과연 되어 있습니까? 개혁신당은 어떠한 정치적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의 알 권리와 진실 규명을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